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이야기 좀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퇴직은 다가오는데 연금 받을 나이는 아직 멀었거나 아니면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? 맞아요. 이게 내 돈인데도 참 알쏭달쏭하죠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 임무는요. 이 복잡한 국민연금 규정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는 겁니다. 좋습니다.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.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. 일찍 받을까, 늦게 받을까? 그 조기 노령연금 있잖아요. 최대 5년 먼저 받는 거요. 아, 네. 조기 노령연금. 이게 당장 소득이 좀 급한 분들한테는 솔깃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대가가 좀 있어요. 될까요? 어떤?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%씩 줄어들어요. 그래서 5년 전부 당겨받으면 최대 30%가 깎인 금액으로 그걸 평생 받게 되는 거죠. 30%나요? 평생요? 와. 네. 그래서 손해연금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. 정말 뭐랄까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 이 정도 이유라면 좀 신중해야 합니다. 마치 덜 익은 과일 미리 따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당장은 먹을 수 있어도 제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 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요. 덜 익은 과일.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럼 반대로요. 연기연금. 최대 5년 늦춰받는 거요. 이건 어떤가요? 네, 연기연금은 반대죠. 1년 늦출 때마다 7.2%씩 늘어나요. 5년 꽉 채워 연기하면 최대 36%가 늘어나는 셈입니다. 7.2%씩 최대 36%. 와, 이건 꽤 큰데요. 네, 상당히 크죠. 거기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고요. 실제로 이걸로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건 진짜 잘 익은 과일을 수확하는 거죠. 기다린 만큼 더 달콤한 과실을 얻는달까요? 그럼 뭐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이것도 따져볼 게 있죠. 본인 건강 상태나 뭐 예상 수만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. 아, 건강 문제 그렇죠?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소득입니다. 소득이요? 연금 받는데 소득이 왜요?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5년 동안은요. 월소득의 일정 기준, 이걸 A값이라고 부르는데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. 작년 기준으로 월 한 299만 원. 정도? 네네. 그거보다 많으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가 있어요. 네. 소득이 있다고 연금이 깎여요? 이런? 네. 그런데 여기서 연기연금의 장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. 만약 5년을 연기했다? 그러면 이 소득 때문에 연금 깎이는 기간, 그 5년 자체를 아예 건너뛰는 거죠. 아, 감액 기간을 피하면서 그렇죠. 피하면서 동시에 36%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건 정말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. 이야,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연기연금이 정말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네요. 와. 네, 전력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죠. 자, 그럼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연금을 받게 됐는데 혹시 세금도 내나요? 어렵게 받는 건데 세금까지 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요? 아, 네. 아쉽지만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다 내는 건 아니고요. 아, 그래요? 2002년 이후에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해당돼요. 그 2002년부터 보험료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거든요. 아하, 그때부터? 네, 그러니까 그때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, 그 부분만 과세 대상인 거예요. 뭐랄까 미리 세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조금 내는 셈이죠. 그렇군요. 그럼 제가 직접 신고하고 그래야 하나요? 아니요, 그렇진 않아요. 다행히 알아서 원천 징수되니까요. 따로 신경 쓰실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.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, 또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한 연금은 세금이 없고요. 비과세입니다. 오, 비과세도 있군요. 다행이네요. 그럼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세요. 제가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? 네,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요. 부모님께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그 과세 대상 연금액 있죠? 아까 말씀드린. 네네. 2002년 이후분. 네, 그 금액이 연간 기준으로 한 516만 원 정도. 그 이하면 됩니다. 이게 연금 소득 공제를 하고 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준이거든요. 아, 총 받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 기준이군요. 이게 중요하네요. 맞습니다. 총 수령액이란 헷갈리시면 안 돼요.
혹시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모의계산 같은 게 있어요. 그걸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알겠습니다. 홈페이지 확인. 마지막으로요. 이거 좀 짧게 짚어보죠.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남은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, 이건 어떻게 되나요? 네,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원래 받으셨을 연금액의 40%에서 60% 사이 금액이 지급됩니다. 배우자나 자녀 같은 남은 유족에게요. 40, 60%. 그런데 만약에 남은 배우자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다.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선택이요? 네, 둘 중에 금액이 더 큰 연금 하나를 선택해서 받거나 아니면 본인 노령연금 전액에다가 유족연금의 30%를 더한 금액을 받는 거죠. 둘 중 유리한 쪽으로요. 아, 그렇군요. 이것도 알아둬야 할 부분이네요. 그렇죠. 자, 오늘 국민연금 언제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지, 또 세금 문제는 없는지, 유족연금까지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훑어봤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. 들어보니까 결국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.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노후 계획에 조금이나마 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저는 단순히 언제 받을까 이 결정 문제를 넘어서요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그 보험료의 가치를 좀 다르게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. 보험료의 가치요? 네. 그냥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,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미래의 나를 위한 현재의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일 수 있다.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. 와, 미래를 위한 현재의 투자. 멋진 말이네요. 자, 이 국민연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조기 수령이 좋으신가요? 아니면 연기연금?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? 네,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, 질문 뭐든 좋습니다. 마구마구 던져주세요. 오늘 이야기가 이거 꽤 쓸만한데?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. 네, 좋아요. 다음에도 이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제 국룰인 거 아시죠? 네, 필수죠.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